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신중하게 생각하고 투자하는 채널 생각남 ETF입니다. 연초부터 주식시장이 매우 혼잡스럽기는 하지만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은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하면서 슬기롭게 이겨내 나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연초라 그런지 우리나라의 주요 운용사들이 각자 유망한 ETF 종목들을 추천하고 있는 걸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어떤 이유로 어떤 ETF 상품을 투자하기 좋은 종목으로 추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전달해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제외하고 카페나 블로그 등 별도의 활동을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조언을 듣고 텔레그램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즐겁게 투자하기도 하고 힘이 들 때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동료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소통할 수가 있는 소통방을 마련해봤습니다. 종목을 추천하거나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당연히 절대 아니고요. 그저 제가 보고 활용하거나 참고하는 자료, 기사들에 대한 정보를 보면서 이건 공유하면 참 투자하는데 좋은 참고 정보가 될 것 같다라는 원본의 정보들을 함께 나누기 위한 장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해당 주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오늘의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상장 지수 펀드 ETF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ETF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고 저는 앞으로도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으면서도 좋은 수익률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ETF를 통한 투자는 계속해서 투자자들에게 관심과 기대를 받으면서 시장이 더욱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주요 운용사들은 올해도 역시나 메타버스와 전기차와 관련된 ETF 종목을 추천하고 있었는데요. 관련된 산업들이 사실상 이제 시작 단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언급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가장 언급이 많이 되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투자자들이 많은 기대와 함께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인 친환경을 향한 미래 자동차와 그런 미래 자동차의 필수 부품인 배터리 2차 전지와 관련된 ETF 목록입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자들이 현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성과가 좋은 ETF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정리해놓고 그 성과에 대해서 추적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ETF를 골라서 아마 실제로 투자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국내를 대상으로 한 ETF부터 중국이나 글로벌을 대상으로 하는 ETF까지 정말 다양한 ETF가 있지만 당연히 여러 종목을 고르면 편익 기업이나 투자 분야에 대한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마음에 드는 ETF를 잘 골라내서 투자 비중을 맞춰가며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미래에셋은 자신들의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와 해외 LIT ETF에 해당하는 국내 ETF 상품인 타이거 글로벌 리튬앤 2차전지 솔렉티브 합성 ETF를 전기차와 관련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한 이유로는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친환경 정책 기조가 지속이 되면서 중국 전기차 시장은 아직 확장 가능성이 남아있고 배터리 관련주는 전기차 시장의 핵심 차별화 요소인 만큼 추가 상승에 여력이 크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작년 말부터 시작된 주식시장의 큰 변동성의 흐름에서 특히나 2차전지 테마의 ETF들이 다른 ETF들보다는 큰 폭으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투자를 시작해서 현재 좋지 않은 시장의 분위기와 함께 단기적 과열 상태였던 2차전지 ETF들의 힘겨운 시기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저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10년 뒤를 바라보면서 성장해 있을 해당 산업의 가치를 믿으면서 실제로 투자를 진행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슬기롭게 이 시기를 이겨내는 투자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산업 분야의 기술들이 정점에 올라가야 비로소 빛을 보게 될 산업 분야인 메타버스와 관련된 투자 ETF 목록입니다. 이제 막 시장이나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인 분야이기 때문에 작년인 2021년 6월 30일에 최초로 상장된 메타버스 ETF인 메타 ETF를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ETF들이 출시가 되기 시작했죠. 메타버스 역시 산업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어느 기업이 승자가 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해당 산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ETF를 통한 투자를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NH투자증권은 국내에 상장된 ETF로 국가와 자산군을 분산해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었는데요. 올해에는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하면서 유럽과 미국에 투자하는 KB스타 유로스탁스 50 환해지 ETF와 코덱스 미국 S&P 산업재 ETF 두 종목을 투자자들에게 추천했습니다. 한편 KB증권은 타이거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 ETF와 코덱스 K 신재생에너지 액티브 ETF 그리고 타이거 미디어 콘텐츠 ETF로 세 종의 ETF를 추천했는데요. 바이오테크 ETF는 찾아보니까 단연간 너무 성과가 좋지 않아서 빼버렸고요. 나머지 두 ETF의 추천 이유로는 역시나 클린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망을 좋게 본다고 하고 있었고, 콘텐츠 플랫폼의 성장으로 플랫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란 예상에서 미디어 콘텐츠 ETF를 추천한다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ETF도 추천을 하나 했는데요. XLC라는 ETF가 뭔지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상장은 2018년 6월에 상장을 한 ETF고요. 수수료는 0.12%로 책정이 되어 있고 산입 편입 종목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알파벳 구글과 구 페이스북인 메타 플랫폼스, 디즈니, 넷플릭스, 컴캐스트 등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종목을 두루 담은 ETF라고 합니다. 또한 이 XLC ETF의 지난 성과도 확인을 했는데요. 성과 또한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2019년에는 약 30% 정도의 성과를 보였고요. 2020년에도 25% 정도의 성과를 보였고 작년에도 15% 정도의 성과를 보였는데 확실히 ETF 편입 3위 종목에 유명하면서 우량한 종목들이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과는 보장을 받는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은 역시나 기술주 기업들이 이끌어 나가죠. 바로 기술주들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나스닥100 ETF를 통해서 기술주 상승에 투자를 하면서 온라인 영역 확장에 따른 보안 이슈 발생 증가를 감안한 사이버 보안 분야에 버그 ETF를 투자하는 것 또한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나스닥100 지수와 관련된 투자 ETF는 말할 것도 없이 최고의 투자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말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엄청난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는 미래 산업과 관련해서 그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관련 ETF들도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버그 ETF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ETF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본다면 국내에 주요 운용사가 추천하고 있는 ETF 분야는 메타버스와 전기차와 관련된 산업, 즉 전기차와 배터리 2차전지, 자율주행,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분야가 되겠고요.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에 대한 투자 종목, 신재생에너지, 미디어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나스닥100 지수 추종 ETF, 그리고 사이버 보안 분야의 ETF들을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미래와 관련된 유망한 분야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나 투자는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믿을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해야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한 걸음을 더 마음 편히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새 느끼시는 것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이 변동성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을 기술주에 대한 변동성이 심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요. 주가가 위아래로 흘러갈 때 무서워할 것 없이 그저 주가가 빠지면 내가 투자하는 좋은 종목을 믿고 열심히 수량만 모아나가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꼭 기억하셔야 하는 점은 이런 변동성을 이겨내지 못하는 대다수의 투자자들의 자산이 변동성을 즐기면서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소수의 투자자들의 자산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좋은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산을 옮겨주는 투자자가 아니라 자산을 옮겨받는 투자자가 될 수 있기를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남은 하루의 시간 역시 항상 즐겁고 기분 좋은 시간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